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00세 시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로병사라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의 고령화에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고령화에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원비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사망의 종류를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100세 시대 우리의 긴 인생을 대비해 볼 수 있는 보험 저희와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일단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 궁금증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고령화를 비롯해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원비 보험 소개 받아볼게요. 김경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원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는데 입원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왜 이 시점에 입원비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지를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나는 보험도 많고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요. 그 중에 각각의 예를 들면 뭐 연금 아니면 종신보험, 암보험, 입원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요. 예전에 보험이 훨씬 더 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비싼 보험이 있고요. 오히려 요즘처럼 사망을 잘 안 하시면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보험료가 옛날보다 더 줄어드는 이런 그 통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입원비만 떼서 보자고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 2년 전에 가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입원비만 떼서 말씀을 드리자면 90년대에서 2010년 또 2020년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요. 요때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는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 증권에 무슨 종신보험 중에 입원 특약이 이렇게 하나가 같이 특약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9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유행이 불어서 나 입원하니까 돈이 나오네?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그것 때문에 게다가 3일을 초과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일 이상, 일주일, 열흘 이렇게 과잉으로 입원을 하셔서 입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이후에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입원비가 어떤 보험에 하나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입원비가 실제로는 내가 입원해서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를 좀 살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계약이 있고 무슨 특약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거 좋은 거는 다 가져가시고요. 입원비 하나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하면 입원비만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9개는 다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입원비를 80세까지 가져가면
입원비에 들어간 돈을 못 받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중간에 입원비만 해약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간 돈, 나는 입원 많이 안 했잖아요. 혹은 입원을 했었더라도 여기에 해지환급금을 지금 플러스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담보들 중에 오래된 입원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입원비만 지금 입원비만 뺐을 때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만 해보신다면 당연히 이 입원비는 옛날 거를 해지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원비를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입원하면 좋은데 요즘은 갑상선 암을 수술하셔도 일주일까지 입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한 당일부터 바로바로 입원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날부터 바로 입원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40대 중후반만 넘으시면 혈압약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으신데요. 이런 거 하나로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아니면 뭐는 안 된다거나 이렇게 까다롭게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다음으로는 입원비가 가장 널리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입원비만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입원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완벽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또 이 보험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보험료를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비를 이왕 옛날에 있었던 입원비를 덜어내서 거기에서 해지환급금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입원비 이외에 각종 수술비라든지 3대 진단비 이런 것까지 같이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바로 유병자도 가능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다른 담보들도 같이 한 바구니에 제대로 담을 수 있다. 이런 특징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는 어디 무슨 주계약 뭐 다른 보험에다가 입원 특약을 넣는 게 아니고요. 딱 입원비만을 위해서 나온 보험인데요. 그냥 쉽게 동네 병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처에 있는 안무 병원이나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하루에 3만 원씩. 그러니까 첫날부터 3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10일을 입원하시게 된다면 30만 원을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두 번째는 동네 병원에서 입원한 거에다가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모두 다 대학병원, 큰 병원 가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상급병원인데요. 상급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3만 원에다가 추가 17만 원을 더 받으시니까 하루를 입원했는데 2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열흘 입원했을 때 30만 원 받는 동네 병원이 있고요. 열흘을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비로만 2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시고 입원비 200만 원 정도면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수술이라든지 입원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입원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혹여라도 그냥 입원실 말고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중환자실은 질병보다는 상해가 훨씬 더 확률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갑자기 저녁에 뭐 넘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산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어디 가셨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 병동에 비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해드리기 때문에 4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상급병원 가보셔서 아실 텐데요. 첫날부터 바로 다인실, 4인실 이런 데가 안 나와요. 처음에 가면 아직 병실이 없으니까 1인실이나 2인실을 가셔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1인실이나 2인실은 20만 원 가지고도 모질라요. 실손보험에서도 물론 안 되시는 거 잘 아실 텐데 하루에 입원하는데 입원비만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나마 2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실비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입원비가 없을 경우에 내가 1인실이나 2인실을 하루 이틀 3일만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금방 입원비만 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네 병원에 3만 원, 상급병원의 일반 병동은 20만 원,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면 40만 원, 딱 요렇게 입원비만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 만들어 봤고요.
계속 상급병원 말씀드렸는데 상급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다 나오는데요. 대략 정리를 해드리면 전국에 42개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북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처럼 대학병원과 그 지역 권별로 큰 대형 병원들을 상급병원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일반 병실에는 2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40만 원 이렇게 드리는 딱 입원비만 모아놓은, 그리고 동네 병원은 3만 원에다가 이렇게 입원비만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주계약보다는 입원비에 충실한 이런 플랜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나 제가 두 가지 플랜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입원비에 충실해서 동네 병원은 3만 원, 그 다음에 상급병원에 입원하시면 두 개 합해서 20만 원,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면 이 앞에 거하고 다 합해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요것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보험료를 또 너무 비싸면은 하기 어렵잖아요. 얘는 일단은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충분히 써먹으시고 다음번에 안 가져가실지 다시 한번 더 가져가실지는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4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입원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단일한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10년이고 80세까지고 예상을 한번 해봤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가 큰 병 걸리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고민을 하다 보니 입원비가 제 눈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어떤 큰 보험 가입하기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민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입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입원비는 어떤 병명을 묻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50대 이상에서도 보험료가 이 정도 보험료인데 하루에 중환자실 40만 원, 일반 병동 20만 원, 동네 병원 3만 원 이렇게 입원비가 첫날부터 바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 눈치 안 봐도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른 플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입원비에 충실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입원비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더 나눠놨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납입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입원비에 가장 중점을 둔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입원비에다가 나는 다른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점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동반한 입원,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180일, 10일, 60일 이렇게 두면 저렴한 보험료로 저것들을 이 세 가지를 복층 설계한 거를 더하기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요령인데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복층으로 설계를 하시면 얘네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에 대해서 저렇게 복층 설계를 하는 요령도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보험료가 40대에서 80대까지 남녀별로 만 원대에서 6만 원, 8만 원대로 이렇게 어쨌든 10만 원이 안 되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만 원, 2만 원대로 연령이 조금 올라가시는 어르신들도 3만 원, 5만 원, 6만 원대로 하루 첫날부터 바로바로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A플랜, B플랜, 입원비에 더 많이 집중을 할 것이냐, 입원비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다른 담보를 더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가지고 계신 입원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입원 특약만 살짝 덜어내고 첫날부터 바로바로 나오는 입원비를 보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준비한 입원비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입원한 첫날부터 바로 무조건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특히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급 병원에 입원을 하면 바로 첫날부터 매일매일 10만 원을 꼬박꼬박 주는 그런 착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이 입원비 보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추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입원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비도 첫날부터 매일 여러분들이 상급병원 기준 10만 원씩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40대 기준으로 한 1만 원, 2만 원 정도대로 좀 간편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보험들 살펴보면은 전체 보장 안에 입원비 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입원비 보험을 따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중복 보장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실손보험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중복 보장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입원비에 대해서만큼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도,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이 첫날에서도 중복해서 양쪽 회사에서 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지고 있는 거는 3일 초과 계산하시고, 지금 얘는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합산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입원비 보험,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약으로 가지고 계셔도 이 보험 하나쯤 더 추가를 하시면 내가 상급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매일 10만 원씩 더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쏠쏠한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입원만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뭐 어떤 입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네, 조건이 있으면 또 막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입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원비는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선 병원에 입원만 한다면, 그렇다고 병이 없는데 그냥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다쳤든지 감기든지 폐렴이든지 큰 중증 질환이든지 물어보지 않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류는요, 입원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원 총 5일, 10일 요것만 써내시면 바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관계없이 일단 입원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입원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입원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김경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보험료가 정말 가벼운 입원비 보험인데, 내가 아플 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고 편하게 일당 10만 원씩 받으면서 입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어쩌면 좀 입원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셔서 입원비 보험 한번 저희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건강 염려 많으신 만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사망의 종류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 이분이 가볍게 풀어주실 것 같아요. 안수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망이라는 건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주제지만은 내가 가장이라던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면 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거든요. 일단 사망의 종류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망하면 우리가 슬프고 맞아요. 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망보장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대상이 자녀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이제 사망보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갑작스런 이런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이 이제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사망의 종류를 보면은 원인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 질병 사망도 있고요. 또 상해나 재해 사망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30대 이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이 있습니다. 30대 이전. 이전에요. 네, 어떤 사망일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네, 일단 네. 노화는 아니니까요. 네. 자동차 사고일까요? 네, 30대 이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거는 자살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우리가 사실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말로 네. 내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10대, 20대, 30대 그 사망 확률이 20대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예.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지만 30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잖아요. 예.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선택을 잘못해서 사망을 한다면 30대라면 자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어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설마 내 자녀가 또 내 배우자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사실 뭐 40대 이후에 사망보험금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망보장이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요. 하지만 일찍 준비한다면 정말 내가 결혼을 하든 또 그냥 혼자 살든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이제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화두되는 게 아마 재해 사망입니다. 예,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라면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이제 재해 사망이라고 하는데, 외부, 그러니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나 아니면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럼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재해 사망에 속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혹시 코로나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재해 사망을 갖고 계시다면 코로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우리가 보험을 갖고 있는 분은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 종신보험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지 하고 망설이고 실제적으로 사망보장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30대부터 50대 사이에 그 사망보험료 가입률이 30%밖에 안 돼요. 정말 적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70%는 보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특히나 가장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열의 7은 가장이 이제 사라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겠네요. 만약 가장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집산 대출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 학비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준비하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이게 5년간의 자료인데요. 5년 동안 보시면 2013년부터 17년의 자료입니다. 점점 해로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해지원금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그 해지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가 보험료가 부담돼서 정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구나 필요한 건 알아요. 하지만 사망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준비하고 내일 사망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테마 ABC에서는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3억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보통 종신보험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대 남성 기준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얼마나 저렴한지 네, 살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남성 기준이고요. 사망 보장이 3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소보험으로 3억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물가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사망 보장하면 1억이었지만 요즘은 3억은 있어야지 얼추 안정이 돼 4, 5년간의 생활비가 됩니다. 그러면 A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A사는요. 3억을 보장받는데 13만 4,400원이에요. 이 네. 3억 원이라는 돈에 대비해선 저렴한데요? 그렇죠. 이 총 납입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예. 이건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3,225만 6천 원을 납입을 하고요. 예. 3억 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10배 보장을 10배가 넘습니다. 가져갈 수 네. 그리고 이 A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 사실 모든 종신보험은요.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A사 같은 경우는요. 65세에 연금을 전환을 하면은요. 연금을 받는데 받는 금액이 4,600만 원대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요. 3,200만 원대 내고 4,600만 원을 받으면은요. 그 차액이 1,462만 2,500원입니다. 종신보험으로 가져가도 이득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을 해도 1,000만 원은 벌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65세 정도 되면 내 자녀가 적어도 30대에 뭐 전후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보장보다는 사실 혼자 잘 사는 게 부모로서 도와주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A사의 특징은 65세까지는 3억을 보장을 받는 거고요. 또 65세 이후에 연금을 전환을 하시면 4,600만 원대의 돈을 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B사입니다. B사 같은 경우는요. 예. 똑같이 3억을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5만 1,000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 B사 같은 경우는 연금 전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3억을 보장을 받는데요. 한 달에 보험료는 5만 1,000원이고요. 또 총 납입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1,22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3억 원을 보장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 똑같이 A사랑 예. B사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65세까지만 기준을 했습니다. 65세까지 B사는 5만 1,000원만 한 달에 납입을 하시면 3억을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와, 그럼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네, 가성비 좋죠. A사와 네. B사가 가성비가 모두 좋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가입 조건이 좀 다를 것 같아서요. 비교를 좀 해주세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연금 전환하는 기능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딱 3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대신 이제 65세 이후에 기간이 납입한 그 보장받는 기간 이후에는 뭐 따로 이제 적립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B사의 특징이고요. 예.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A사 같은 경우는요. 15세부터 55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70세까지 좀 폭이 넓습니다. 예. 예.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65세 아니면 7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뭐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80세 이후에는 보장 금액이 뚝 떨어집니다. 네, 예, 그렇고요. B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납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5년에서 80세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A사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5년 납입 가능하고요. B사 같은 경우는 5년, 20년까지 가능하시고 90세까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90세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20세 기준인데요. A사의 뭐 특징을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65세까지는 3억을 보장받고 또 65세부터는 아까 보셨듯이 4,600만 원의 연금을 보장받는 게 A사의 특징이고요. 네. B사는 정해진 기간만큼만 사망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달에 5만 1,000원의 비용으로 3억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B사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A사와 B사의 특징을 한번 장단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A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원인의 사망의 원인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사망하든 상해로 사망하든 아니면 이런 전염병 같은 재해로 사망을 하든 아니면 자살로 인한 사망이든 3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는 사망을 보장하고 그 이제 사망의 보장이 좀 얼추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또 연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A사의 정말 장점은요. 총 납입한 보험료보다 내가 연금 전환한 일시금이 크다는 게 A사의 장점입니다. 예. 지금 3천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내가 연금 전환할 때 4,600만 원, 1,400만 원에 더 이익이 생기는 게 A사의 장점인데요. 네. 단점으로 보면 만약 연금 전환보다는 사망을 쭉 보장받고 싶으신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감형 종신형이다 보니까 70세 이후에는 연금액이 종신 금액이 줄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라서 환급금이 큰 보험이라서 혹시나 납입 중에 해지환급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전혀 없다는 게 이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B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제일 좋은 장점이네요. 네, 그리고요. 납입 중에 혹시나 내가 많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유지를 못할 경우에도 해지한 다음에 해지환급금이 있다는 게 이제 B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내가 보장을 딱 받았는데 보장 끝나고 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라도 좀 돌려받으면 좋은데 아예 내가 냈던 돈이 다 없어진다는. 저렴한 대신 또 이런 점이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연금 전환 기능도 없다는 게 이제 B사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A사와 B사 보험료에도 큰 차이가 있었고 네. 또 연금의 기능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딱 한 가지 어떤 걸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문가로서 A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A보험을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낸 돈보다 보장은 커서 좋은데 A사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시기에 사망보장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걸 연금으로 또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20세를 기준으로 예시를 좀 들었지만 정말 일찍 준비한다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금리도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도 보장해야 되고 연금도 준비하셔야 되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A사를 선택하신다면 종신, 보험 그리고 연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A사를 적극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로 A보험사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천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10배인 3억 원의 사망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노후 대비도 필요하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내면서 나중에 65세 그쯤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내가 낸 돈보다 1,000만 원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자, 3억 원이라는 정말 큰 사망 보장을 가져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을 때에는 그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연금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똑똑한 보험 소개해드렸어요. 나도 이런 보험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건강 걱정,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어떤 보험, 저렴한 보험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전화 그리고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화와 문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저는 저기 보험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잘 설계됐는지 궁금하고요. 요즘에 그 뇌혈성 진단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그런 진단비나 수술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의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는 거 네네. 보니까 그래도 보험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저기 방송 보시고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보험 지금 한 5건 정도 있으신데 이걸 확인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예전에 확인 받으시고 또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2살이에요. 네, 50대 초반이시고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걱정되는 것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아서요. 네. 정말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누가 아픈 걸 보고 이제 가족이 아프니까 보험이 더 절실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그러면 뭐 수술비, 뭐 이대 혈관 질환 쪽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어떠세요? 네. 보험료 어떠세요? 보험료요? 보험료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보장 대비 적절한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네. 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6년도에 무배당 AIG 다 보장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MG 손보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두 건 모두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 하이콜 종합보험과 교보 베스트 플랜 유니버셜 CI 보험과 마지막으로 멀티플랜 교보 통합 CI 보험까지 총 5건 40만 원 가까이 납입하고 계신 걸로 보이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괜찮은지를 좀 살펴보고 싶다고 하고요. 뇌혈관 진단,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 요즘 좋은 보험들 어떤 게 있는지 필요한 게 있다면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최선순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 건 준비를 해두셔서 든든하게 잘 가입해 두셨다 했는데 남편분이 암 진단금을 좀 받으셨나 봐요. 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입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MG 손해보험에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이 있어요.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변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씩 운전자 보험도 변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민식이법에 따라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됨으로써 운전자 보험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민식이법은 스쿨 존 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경우 최고는 무기징역까지 예,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렇게 내려지고요. 또한 상해를 발생을 했다 하면은 벌금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그렇게 내려지고 또 징역을 사실은 15년 이상 15년 이하 1년 이상 이렇게 징역이 내려집니다.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가입하신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시면 추가로 뭐 한 10,000원 정도 해서 더 추가를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시다면 해지하고 이번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AIG의 다보장보험. 예, 이 보험 같은 경우 주계약이 10구자로 돼 있으세요. 그 주계약 속에서는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2만 원씩 나오고요. 주요 성인병 입원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수술 보장도 여기에 돼 있어요. 네. 예, 수술 보장이 1종에서 3종까지 돼 있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임플란트 하셨어요? 예, 제가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받으셨나요? 아니, 제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치아보험 가입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았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전화 상담 참 잘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주계약에서 1종에서 3종에 보장이 되는데 2종에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2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진단서에 치조골 이식 수술, 또 뼈를 동반한 수술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한 개당 70만 원씩 보장이 되니까 2개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청구를 해드릴 테니 진단서 떼셔 말씀하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네. 특약으로 보면은 암 진단도 1,000만 원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이대 질병 급여금이 있는데 이 2대 질병 속에는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돼 있으세요. 네. 근데 가장 좁은 범위거든요. 예. 예, 가장 네. 좁은 범위인 뇌출혈이 돼 있고 뇌출혈보다 더 큰 범위는 뇌경색이고 뇌경색보다 더 큰 범위는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네. 가장 좁은 범위에 되어 있고 또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좁은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범위를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예,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소한 이런 보장 특약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은 길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수술 보장도 돼 있고 그래서 보장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이콜 종합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거 의료실비가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의료실비를 가입하고 있으셔요. 아, 거기다가 네. 예, 갱신이 네. 없어요. 네. 원래 의료실비는 갱신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 의료실비는 갱신이 없고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대 있으시거든요. 네. 그게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상해 의료비가 또 매력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도 이 의료비는 상해 의료비는 보장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상해 의료실비는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데 이 상해 의료비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보험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나중에 가시다가 보험료가 혹시 부담스럽다 그랬을 때는 착한 의료실손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한번 상담 다시 한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유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베스트 플랜 CI 보험, 예, 베스트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상품이에요. 네. 과거에 조그만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가 이 네네. 크고 보장이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해가지고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주계약이 일시납이 있고 분할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납이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일시금으로 주계약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보장이 일시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다 월납으로 해서 분할납으로 갖고 가는 건데 그게 주계약이 5,190만 원이죠. 그래서 합이 주계약이 7,500 정도 되시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은 CI 보험이죠.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선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이 상품은 50% 선지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계약이 7,500이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50% 선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사망하시거나 상속으로 해줄 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특약을 보면 또 하나 매력 있는 특약이 하나 있네요. 재해치료 특약. 네. 네, 재해치료 특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 특약은 이제 골절이다 하면은 20만 원이 나오고 만약에 골절이 돼서 핀을 받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네. 수술비가 100만 원이 나와요. 아, 네. 네, 그리고 재해로 다쳐서 내가 통원치료 가서 물리치료를 한다. 그러면 물리치료 할 때마다 10,000원씩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의료실비에서는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드리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는데 이 특약은 차감 없이 그냥 1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 건강 치료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도 역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대 질병하고 똑같으세요. 가장 좁은 범위에 있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 부분만 보장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할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시면 또 입원 특약이 있으시죠. 네. 예, 입원 특약이 3일 초과당
5만 원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3일 초과당이면 사실 요즘 입원이 짧잖아요. 보통 뭐 네. 10일 정도 그 정도밖에 입원을 많이 안 한다 하는데 3일 초과당이기 때문에 받기가 조금 힘드신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서 그리고 70세 보장이에요. 70세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약만 삭제를 해주셨고 또 좀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유지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멀티플랜 교보 통합 CI 보험 같은 경우 CI 보험이 좀 전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네. 또 다시 가입을 하나 더 하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어요? 예, 암보장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상담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입하게 됐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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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말 그대로 CI 아까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CI라 하면 네.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건데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보험료가 조금 높아요. CI는. 그만큼 주계약에서 보장을 많이 해는 대신에. 그런데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0가지 네. 정도 보장이 된다면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 질병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예, 보험료는 조금 고가예요. 그래서 예, 지금 12만 8천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보험료 대비 보면은 특약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보험은 가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또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손해보험사에 20년 납 비갱신으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CI 보험을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또 보완을 해주셔야 되니까 암 보장이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을 좀 더 네. 높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쪽 CI는 2,400 보장이 됐지만 여기에 3,000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이 사실 지금 생명 쪽은 적어요. 200에서 4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사암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제일 넓은 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해드렸고, 그리고 뇌졸중도 또한 거기에 탑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다, 여행하다 사실은 재해로 많이 다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해 보험까지도 여기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수술 어떤 수술이든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도 수술하면 수술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해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총 보험료는 지금 10만 2,912원인데요. 그 지금 총 납입하신 보험료에 좀 저렴하게 제가 해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새로운 보험으로 추가로 해주시고, 네. 예, 예, 그리고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 폭넓은 보장으로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좀 네. 되셨죠? 네. MG 그린라이프 보험과 멀티플랜 CI 보험은 정리 의견을 주신 게요. 우리 옆에서 남편분 아픈 걸 보시고 뭐 40만 원 가까이 크게 보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셨던 이대 질환, 진단비 쪽이나 뭐 유사암 같이 좀 중요한 보장의 범위가 완전히 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넓혀드리면서 갱신이었던 걸 없애고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고 5만 원 줄여드렸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만큼 보험을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